자, 개념어 피시면 되고, 오늘 개념어는 어디냐? 그래 내용 자, 47, 맞아요. 47페이지네요. 자, 8강. 자, 내용 전개 방식. 그래서 오늘 비문학이고요. 독서 파트에서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자, 이 내용 전개 방식은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비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써놓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그냥 이것만 설명하면 돼. 자, 일단 내용 전개 방식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구분이 있는데 분류하고 구분은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시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뭔가요? 정의의 방법. 자, 그리고 비교와 대조. 비교, 대조. 그 다음 뭔가요? 자, 그 다음에 유추. 유추는 예시에 다 써놓을게요. 그리고 없지만 비유도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과정의 방법. 과정 뭐였을까? 과정. 자, 그리고 인과. 인과는 여기 있죠? 인과. 그리고 묘사. 묘사는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서사. 그리고 없지만 하나 더. 문답. 자, 얘네들 다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 이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워요. 네, 이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법은요, 표지라는 게 또 있어요. 자, 표지를 찾으시면 이 내용 전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읽으시면서 표시하라고 하잖아요. 그 표시가 바로 이 표지를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자, 표지가 뭐냐면 내용 전개 방법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벌써 말했네. 예를 들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시가 나오고 자, 그치. 예시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표시해 놓으라고. 예시로 된다. 그리고 예시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분석부터 와요. 분석. 자, 분석은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건지 일단 알아야지. 분석은 모르지 않나? 분석 뭐예요? 성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분석은 하나의 큰 대상을 쪼개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의 내용 전개 방법의 예로 맨날 드는 건 시계. 시계는 시침, 분침, 추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분석이에요? 구성되어져 있다, 혹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분석이에요. 이게 표지인 거예요. 이 말만 나오면 이제 분석.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 펼쳐지겠어? 시침은, 분침은, 초침은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을 설명하겠죠. 자, 생각해봐요. 자, 어떤 글에서 분석으로 냈어. 그러면 분석은 최소한 한 요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치? 아니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럼 분석으로 내용 전개가 되면 그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뭐 하셔요? 요소별로 정리하셔요. 뭘요? 기능이나 역할을 정리해 두세요. 자, 뭐라고? 자, 구성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 나오면 세모 표시하시고, 그 요소별로 정리, 기능, 역할, 또 요소별로 차이점이 나오면 차이점 정리. 자, 이러면은 되게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어요. 자,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분류예요.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구분하는 건 분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분과 분류는요, 상위로 나누느냐, 하위로 나누느냐, 이 차이거든요. 자, 분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랑 여러분. 그치? 그리고 2분 빼고 나머지. 그리고 2분.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면 분류죠? 저하고 여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나눌 수 있다. 혹은 분류된다, 구분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분류겠죠. 자,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나눴어?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나눴어? 잘생긴 사람, 빠은 사람. 어떻게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요 분 한 분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눴나요? 눈이 4개, 눈이 2개. 얘기예요. 우리 눈 4개잖아요. 저요. 안경 썼잖아. 아, 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셋, 그리고 나머지 둘.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렇게 셋. 이렇게 둘. 앞에 있어야지. 아닌데요? 아,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겉옷을 벗고 있고. 아니, 이분은 중간인데요? 겉옷을 메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그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자,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그치? 나눠주는 기준이 중요해져. 기준을 정리하세요. 그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부류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기준을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시야, 예시. 자, 생각해봐요. 자, 일단 예시의 표지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뭐뭐 등이 있다. 또요, 가령. 이렇게 하면 또 예시겠죠. 자, 생각해봐. 얘는 왜 들까요? 이야기. 설명을 줘. 그쵸? 자, 그러면 예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문학에서. 이야기. 중요하지 않죠. 아,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왜 예를 들어요? 앞에 대상이나 개념이 나올 거야. 대상을 설명해. 어떤 개념을 설명해. 어떤 현상을 설명해.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어서 예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다 이해가 됐어. 그럼 이거 다시 중복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 전개 방법에서 얘가 쓰였다는 거 말면 되지. 이해가 된다면. 자,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경우는 얘를 점프해도 관계없겠지. 그래서 예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예시는 가리키는 대상이나 개념을 찾아 주시는 거예요. 자, 유추는 뭔지 잘 모르고. 자, 비유를 생각해 볼게요. 자, 비유는 비문학에서 비유는 대부분 하나 쓰이죠. 뭐가 쓰여요? 지규법 쓰이잖아. 아, 자, 왜 대부분 비유를 사용할까요? 설명하려고. 다른 것에 빗대서 설명하려고. 자, 그러니까 비유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유추는 뭐죠? 유추는? 유추는 자, 유비 추론의 준말이에요. 유비 추론이 뭐냐? 어떤 대상, 새로운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유추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가령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 자, 축구. 아, 근데 여학생이 있어서 축구 알아요? 아, 진짜요? 몇 명이서 축구해요? 오. 스포츠 강한데요? 네. 그러면 아 그냥 궁금해서. 네. 야구는 몇 명이세요? 야구요? 네. 이걸 셀 수 있어. 10명. 거의 비슷하네요. 야구는 거의 9명. 어, 배구는 몇 명? 미국은 7명. 배구 6명. 6명이야? 6인제 9인제. 농구는 몇 명? 농구. 그럼 비슷해. 7명. 비슷해라고 하면 안 돼요. 선배님인데 아, 우리 3학년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아무리 이렇게 동안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농구 몇 명이라고? 5명. 맞습니다. 자, 그래서 봐요. 네, 축구로. 자, 축구는 어때요?
포지션이 분할되어 있죠. 역할이 있어. 자, 그렇게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세포도요. 각각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골키퍼 같은 애는 하나의 역할만 하죠. 네. 자, 한 가지 포지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흥민이 생각합니다. 흥민이는 다양한 포지션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세포도 단기능 세포와 다기능 세포.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을 통해 새로운 걸 설명하지. 그걸 유추라고요. 자, 그럼 왜 유추도 왜 하겠어? 설명하려고. 자, 그러니까 예시, 유추, 비유는 사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뭐 하세요? 대상이나 개념을 찾으시면 돼요. 가리키는 대상과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얘네들은 이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점프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대상이나 개념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면 예시를 통해 비유를 통해 유추를 통해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지. 그리고 내용 전개 방법에 예시라는 건 체크하셔야 되겠지. 자,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고 대조예요. 자, 비교하고 대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비교예요. 대조는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대조예요. 자, 대조는 표지가 있어요. 근데 비교는 표지가 없어요. 어떤 말이 나오면 대조죠? 이에 비해, 이에 반해, 혹은 반면에. 이런 게 나오면 대조예요. 자, 두 개를 대조시켜요. 두 개를 비교해요. 왜요? 공통점 얘기하려고. 차이점 얘기하려고.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자, 뭐 찾으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일단 대상을 찾아야 돼요.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는지,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지 대상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대조 관계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정리해야 되겠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대조가 나왔어. 그러면 차이점만 정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차이점이라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 없으면 차이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조라고 할지라도 공통적인 요소를 끄집어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대상을 찾으시고 공통점과 차이점, 일명 공차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먹고 싶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정은 뭐 하는 거죠? 과정은?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것의 과정이잖아. 자, 어떤 실험 과정,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작용, 작동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의 표지는 뭘까요? 어떤 말이 들어가는 과정일까? 통해서는 아니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지? 자, 라면을 끓이려면 자, 라면을 끓이는 글을 써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쓸 거야? 먼저. 먼저. 처음에. 우선. 첫째로.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중요해요. 왜? 다음에는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이 등장할 거니까.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쓰세요. 자, 과정 또 생각해. 과정. 자, 질문에서 또 과정이 나와. 그럼 과정이 나오면 야, 이거 과정은 최소한 이만큼 정도 차지하지 않겠어요?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정에 대한 문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술 과학 지문에서는 과학 기술 지문에서 자, 어떤 작동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 현상, 과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번에서 다음 단계 2번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변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작용을 하는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물어봐요. 그거. 확실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면 자, 과정이 나오잖아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그러면 문제를 보잖아요. 반드시 복이 있고요. 그림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겁나 있어. 어려워. 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자, 1, 2, 3, 4로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러면 아주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자, 이게 과정.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인과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 결과. 자, 그래서 인과로 돌아가면, 자, 어떤 말이 펴질까요? 때문에, 다 해볼까? 또, 따라서, 따라서. 또, 그러므로, 이로써. 이로써, 또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만큼만 할까? 엄청 많아요. 자,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해. 자, 비문학에선, 자, 원인과 결과잖아요. 원인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결과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대부분 보통 결과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론 짓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 아니면 또 뭐 결국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세모 표시해 두시고 자, 걔를 보면 결과를 표시해 놓으면 걔를 바탕으로 어디가 원인인지 알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무게 실으면서 보시고 그거를 물어보면 원인 같이 연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선지에서. 그래서 인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비문학에선 이 인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에 따른 원인을 틀어놓거나 원인에 따른 결과를 틀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또 이제 복잡하게 꼬아놓고. 자, 그래서 이걸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 쪽에 무게를 두지만 원인도 많이 파악해 두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묘사. 자, 묘사는 할 얘기 없어요. 묘사는 뭐 하는 거죠? 대상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죠. 왜 표현하겠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 그게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런데 어떤 과정을 또 묘사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자, 이 어떤 경우를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 섞어서 보시면 돼요. 다른 내용 중에. 자, 그리고 서사예요. 서사는 뭐죠?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는 걸 서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서사는요, 이런다. 이거 되게 중요해. 1600년 혹은 조선 전기 또 아니면 신석기 시대 아니면 르네상스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대를 나타내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읽기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멈춰. 이제 그만. 멈춰. 그리고 눈을 밑으로 돌려. 아, 또 뭐 있나? 자, 시대가 변화하는지 체크. 1600이 있으면 1700이 있는지 1900이 있는지 정리. 그 말만 찾아 먼저. 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있는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있는지, 르네상스, 그리고 그다음 뭐냐? 몰라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이렇게 있는지. 자, 고대 그리스 그러면 이렇게 쭉 있는지. 자, 있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빼봐. 시대에 따라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하는지 체크. 자, 시대와 시대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체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두면 그건 무조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비문학 글이 있어. 여기에 1600년대 써 있어. 근데 1700이 있어. 1700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1900이 있겠지. 그럼 여기는 2000년대, 20세기에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써 있어. 야, 그래 거의 10분의 9네. 그러면 변화 과정 설명하겠지. 그게 끝이야. 이게 그냥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법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건 되게 강력한 무기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답이 있어요. 문답. 자, 문답은 찾기 쉽죠? 물어보면 돼. 답해줘도 돼. 자, 근데 생각해봐요. 비문학은요, 독자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왜 물어볼까요? 알려드립니다. 정답. 그게 포인트예요. 자, 사람들은 왜 사람을 도울까? 라고 비문학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돕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 다른 말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 자, 사람들은 왜 사람을 돕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읽어봐. 이 소리예요. 자, 문답이 나오잖아요. 물음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결국 화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화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화제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내용 전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내용 전개 방법하고 연결해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문제 2개 풀면 이거 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어가실 때, 사람. 어떤 사람? 뉴튼, 아인슈타인, 아니면 뭐 스피노자, 아니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역시 또 네모칸 천재. 네모칸. 그리고 사람이 딱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지 좀 찾아보세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아니면 사람이 안 나와. 아니면 사람이 적게 나와. 한 2사람, 3사람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비교.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죠. 관계가. 특히 시간하고 시대하고 엮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아니면 얘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중심 화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 이런 것들이 출제. 이게 그냥 유형화 시킬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유형이 돼. 그래서 내용 전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8페이지를 보시면 48페이지에 뭐가 써 있냐면 서사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통시적과 공시적이라는 게 있어요. 통시적이다. 자, 이 글은 통시적 개념을 이용해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알아야지. 모르면 못 풀어. 자, 그래서 통시적이 무슨 뜻이냐면요. 1970, 1980, 1990 이거예요.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관통하는 개념. 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서술하면 그걸 통시적이라. 그러면 공시적은 뭐냐? 공시적은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대조시키는 것이 공시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하다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예를 들어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생부터 발전 단계를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통시적이에요. 네.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공시적은 뭐가 돼요? 자,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같은 시간대에서 민주주의가 일본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영국의 민주주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 그 다른 것을 비교하고 대조했다면 그게 공시적이 돼요. 아, 이해되시나요? 네,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표지가 나오면 무조건 표지는 세모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어디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얘네들만 후다닥 이렇게 막 표시해 놓고
스킵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스킬적으로. 네, 근데 그런 거는 일단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개 하면 끝이에요. 개념은. 자, 그래서 49페이지, 50페이지 두 문제 있는데 요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자, 풀어보세요. 아, 자, 이거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몇 분이죠?
자,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 주된 내용 전개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뭐라고 했어? 황소 개구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우리 토종 개구리를 다 먹었지. 그것처럼 영어가 들어오면 우리말을 다 먹을 수도 있겠죠. 자, 뭐 했어? 유추했지. 이게 유추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른 것도 있어요?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베테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따옴표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용이겠죠? 자, 그리고 2번에 예시를 통해 예를 들은 거 맞나요? 이거 이상하게 써놓은 거 이거 예시잖아. 그치? 네. 이거 어떻게 읽나요? 이거 콜롬비아 토속어니까 이거 스페인어 아닌가요? 네. 모르겠네. 네. 자, 그리고 대조를 통해 대상을 돕고 있대요. 다는. 맞나요? 자, 어떤 것 때문에 대조죠? 그렇지. 단면에 때문에. 자, 그런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 없이 이게 반면에 비에 반면에 비 이거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4번 유추 사용했나요? 안 했죠. 자, 여기에서 거의 문답이지. 자,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죠. 5번은 비유 맞나요? 처음에 했잖아. 외국어는 자국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